좀 감히 말하건대 저희 사업단,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한테 총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컴플레인을 받은 적은 없어요. 다시 또 우리가 또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그래도 대표님께서 이런 이제 슬럼프나 또 뭐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또 이제 운동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보다도 또 저희가 또 궁금한 게 어떤 그 본인만의 이런 어떤 사업단을 운영하고 경영 관리하는 기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 하나라도 조금 있으시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노하우는 엄청 많아요. 아까 여기 봤던 스텝 지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총무 때문에 영업 가족들이 총무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로 왔는데 수수료는 막 높게 준다고는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다 해야 돼. 근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총무 지원을 조금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 내가 영업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사나 본부나 사업단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총무를 안 써도 된다라는 게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영업가족 입장에서는 그 눈앞에 총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좀 힘들까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납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배서라든지 아니면 카드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 등록도 다 도와줘요. 카드납도 월에 2번 맞아요. 도와주신다고 10일하고 25일날 왜냐면 하루에 다 몰려버리면 총무들이 힘들기 때문에 10일하고 25일날 뭐 DB, 현대 3개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비교 안내 확인서 이런 것도 보완을 저희가 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500인 이상 되는 GA 같은 경우에 금소법 서류가 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영업 가족들이 막 정신없이 영업하다 보면 좀 놓쳐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좀 보완 같이 해서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사재무 그 총무가 따로 있는 거하고 장기 총무가 따로 있는 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영업 가족들 입장에서. 왜냐면 이 둘이 근데 다 할 줄 알거든요. 보세요. 한 명이 그 퇴사를 하거나 한 명이 월차를 써요. 이럴 경우에는 그날 업무 지원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대부분 사업단. 근데 그런 걸 저는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든 사업비로 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심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도와줘요, 제가. 왜냐면 저는 그 원칙이 있어요. 영업 가족은 영업에 집중해야 된다. 사실 고객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카드납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업일수로 따지면 한 20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한 달에. 근데 하루를 그것 때문에 날려버려요. 그럼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렇죠? 월납보험료를 그 하루 동안 10에서 20 정도를 더 할 수 있는데 그 10에서 20을 날리는 게 사실은 월급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100만 원을 제가 한 명의 인건비를 쓰고 그들이 더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훨씬 서로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데 왜 다른 사업단의 단장님들께서는 총무 지원에 많이 인색하실까요? 아유, 사업이죠, 이게. 돈이죠. 총무 지원을 안 쓰면 그게 다 사업단의 수익인데. 그렇죠, 자기 돈인데. 그리고 적정하게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를.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자기가 뭔가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으니까 수수료 많이 줄게. 니들이 이제 총무도 구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있는 영업 현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 저는 그것도 뭘 생각하냐면 그 회사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시스템이 좀 잘 잡혀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영업 지원과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빨리 캐치하는 것도 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감히 말하건대 저희 사업단, 저희 회사에 입사하시는 분들한테 총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컴플레인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총무들한테도 교육을 하는 게 너희들 월급을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설계사들이 영업해서 그걸로 생긴 수수료로 너희한테 월급 주는 거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들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기 월급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하는 사람이 자기 때문에 퇴사해서 총무 입장에서 그럼 제 눈치 겁나 보이겠죠.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잘 중재해야 되고 스텝이건 영업 가족이건 사실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그 GA에서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영업을 조금 잘 하다가 리크루팅을 좀 잘 해서 그냥 관리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저 정도 규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업 관리자가 아니고 경영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영자라는 거는 영업 가족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고 스텝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세금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도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합쳐서 다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없긴 하죠. 그리고 저도 뭐 대화를 할 때 일반적인 그 사업 단장이나 관리자들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자기도 그냥 영업 좀 해서 소득 뭐 조금 더 벌어가는 그 정도? 저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까? 그래서 카카오 채널이라든지 잔디라든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계속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접목을 시켜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노하우, 저희 회사의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고 또 정말로 그 실제 경험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도 너무 진짜 이렇게 마음이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대표님의 최종 목표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그래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GA의 대표이사를 한 번은 찍고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2만 명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최대 규모의 GA가 한 2만 명 명이 정도 될 그래서 겁니다. 왔다 갔다. 2만 명 전후 정도 될 건데 목표가 엄청나십니다. 그 칼을 한번 뽑았으면 뭔가를 좀 제대로 썰고 해야죠. 2년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딱 2년만. 왜냐면 저는 이제 원수사 사장님들 네. 이 부러운 게 뭐냐면 그들의 연봉이 하나도 부럽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왜냐면 나도 이제 벌만큼 버니까 연봉이 부럽진 않아. 근데 그 회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다음에 그 시야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리츠화재 사장님, 뭐 DB손보 사장님, 뭐 라인하생명 사장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수행기사, 뭐 비서 이런 게 하나도 부럽지는 않아. 나도 내 돈 주고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회사가 몇 조 원의 막 보험료를 수금을 하면서 순이익을 막 남기잖아요. 그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뒤에 0을 몇 개씩 더 붙이면서 계산을 한다고요. 그 경영의 경험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부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도 한 2년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께서 타 GA의 대표이사로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러브콜도 간간히 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면 바로 더 많은 영업 조직을 모시고 경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직접 읽어내시려고 하는 게 참 돋보이고 같은 남자로서 참 멋지십니다. 그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딱 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만들어져 있는 거 통제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GA는 진짜 개인 사업자하고 똑같은 그런 회사들이라서 그러니까 자기 조직도 있어야 되고 탄탄하게 있어야 되고. 뭐 원수사에서 저 데려갈 건 아니잖아요. 원수사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랄까 원수사보다는 이 GA 판에서 좀 자유롭게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 쉬는 날에도 많은 말씀 감사한데요. 그래도 우리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현 사업단의 영업 가족님들을 위해서 짧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잡은 물고기한테 더 잘해주자. 잡은 물고기는 고객님을 뜻하시는 건가요? 우리 설계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왜냐면 그들은 이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오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제가 당연히 좋은 말을 하죠. 우리 이직할 때 우리 회사는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거에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소통을 좀 하려고 하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업가족에. 불만 없이 다 해피하다? 우리 뭐 100명 지금 훨씬 넘는 영업가족이 있는데 100명이 다 만족할까요? 저 그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을 내가 들어주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도 만족을 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후보자들을 또 소개시켜주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래. 야, 필요 없어. 야, 그냥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약간 저랑 성향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잡은 물고기한테 더 신경 많이 쓰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영업 조직이라는 게 그 설계사분들이 고객도 많이 있지만 주변 전 돌아다니면서 설계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동료들이. 그분들을 또 우리 사업단 우리 회사에 또 데리고 오고 모시고 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좀 불만이 있으면 남겨주시되 순한 맛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네. 소통을 중요시 생각하는 우리 김이사 사업단장님과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요청을 드리면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한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